6일 지방선거로 주제를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사전투표 시작됐죠. 오늘부터 투표가 시작됐는데 어디서 각 당의 지도부들이 투표를 했는지 보시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이재명 후보가 있는 계양에서 사전투표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주, 강원도 김기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울산, 윤호중 상임선대위원장은 충북, 박지원 위원장은 경기 광주, 박홍욱 원내대표는 서울, 각자의 격전지로 분류하는 곳들로 다 떠난 것 같습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는 계양에서 했네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계양에서 했다기보다는 내일 계양에서 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이재명 후보 견제용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준석 효과를 기대한다기보다는 당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경합지를 선택한 건데요. 사실상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 차원에서는 다윗은 혼자가 아니다. 우리 여당과 정부가 함께 힘을 합쳐서 노력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우리 유권자분들께 강하게 주기 위한 그런 행보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당이 함께한다. 박지원 위원장은 경기도 안에서도 특히 광주로 떠날 것으로 예정됐습니까? 아니면 사전투표를 지금 한 겁니까? 저는 사전투표 한 걸로 지금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많은 논의 끝에 결정이 들었었겠죠. 근데 이제 박지원 위원장은 최근에 사과문으로 좀 논란이 있긴 했었는데 오늘 메시지가 또 나왔습니다. 그 사과에 대해서도 본인이, 이게 협의가 되지 않았던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어떤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물론 그 메시지에 칭찬을 하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지선은 우리가 투표율 자체가 대선, 총선, 지선으로 투표율이 낮아지는 이유가요. 지지자분들이 많이 투표를 하기 때문에 낮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메시지에서 지지자분들이 좀 화가 많이 나셨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또 오늘 메시지가 나갔고 또 경기도 쪽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어떻게 보면 당대표급이 아니겠습니까? 네.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긍정적으로 저는 판단을 되는 것이고요. 이경태 의원님께 제가 추가로 좀 질문을 드려보면 사실 박지원 위원장이 사과 기자회견 곤란한 질문을 던지지 말라고 웃으시는데 하면서 이제 사과 기자회견 하면서 당원들의 좀 격렬한 항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자체 후보로 나갔던 후보들이 가급적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기 광주를 택한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가 한번 있었고요. 오늘 아침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접하신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열심히 하려고 했던 부분이니까 그리고 그 사과문 그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시지는 않습니다. 사과문이 맞기는 맞다. 그렇지만 지금 지선을 앞두고 내놓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의 메시지로서는 맞지 않다라는 것이었거든요. 시점이 안 좋았다. 네, 시점이 맞진 않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전당대회를 앞뒀거나 아니면 대선 바로 직후거나 이런 메시지 내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586이라고 얘기를 소위 많이 하는데 만약에 총선을 앞두거나 그런 이게 맞지만 지금 지선을 앞두고는 이 메시지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박지원 위원장이 우리 지역에 오지 말아라. 그것은 언론에서 너무 과하게 해석한 것이지 진짜 지역에서는 그렇게까지 그 목소리가 일부는 있으나 그렇게 과하게 크진 않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더 곤란한 질문 안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여야의 한 목소리로 우리 당 지지해달라. 투표를 해달라 이렇게 사전투표에 대한 인식이 이제 확실히 모두가 투표를 바라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투표율 자체에 높으면 좋긴 한데 투표율 누가 높을수록 어느 당에 좋다 이제 그런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데 젊은 층이 조금 더 투표해주면 민주당에게 좀 더 좋다 이런 얘기는 확실히 좀 설득력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투표율 우리가 지금 저희가 공개해서 말씀은 못 드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분위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 당시만 해도 20대 투표 그러니까 지지율이 특히 이제 남성이었었죠. 지금 현재 이제 대통령에게 좀 높긴 했었는데 그때 얘기했던 공약들이라든지 40대 장관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못 미쳤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이렇게 성별이나 세대를 좀 갈라치기 위해서 이렇게 투표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후보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약간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현장 상황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솔직히 못 드립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역마다 좀 저희가 기대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여론조사에 참석하지 않았던 많은 분들이 현장에 가서 투표하는 경우는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분위기나 구도상 유리한 건 분명한데 아무래도 지난 지선에서 현역들이 다 지금 민주당 쪽에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조직력이라고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우려스럽고 확실히 지금 조직력 측면에서 저희가 열세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지금 한 4시 기준으로 보면 2018년 그 사전선거보다도 지금 사전투표율이 한 1에서 2% 정도 높은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공학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예상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낮은 경우에 그 표의 대다수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직표라고 얘기하는 그 양 진영의 고정 지지층의 표들이 대다수가 섞여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이상의 투표율이 나오는 것들은 유권자 전체의 여론을 좀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깜깜이 기간 이전에 보면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이 다소 좀 우세한 그런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높을수록 이번에는 국민의힘 쪽에 좀 우세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전투표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어진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분과 여기서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